만식은 저잣거리를 거닐며 사람들을 흘끗흘끗 살폈습니다. 그는 늘 이득을 볼 기회가 어디에 있는지 먼저 찾았습니다. 그때 한 노파가 닭을 품에 안고 저자로 들어왔습니다. 노파의 품속에는 큼직한 살이 통통하게 오른 닭이 한 마리 있었습니다. 이 닭은 내가 집에서 직접 키운 귀한 닭이요. 알도 크고 살도 연하고 아주 좋다오. 노파는 저자 한가운데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만식은 노파를 지켜보다 황급히 주막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거기서 병든 닭 한 마리를 빌려온 뒤 잽싸게 노파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만식은 일부러 비틀거리며 노파 앞으로 깊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어휴, 정말 안타까운 일이구먼. 이 소리를 들은 노파가 고개를 돌려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만식은 시무룩한 표정으로 노파의 닭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 닭 혹시 최근에 이상하지 않았소? 내가 잘 아는 댁에서 키우던 닭과 똑같이 생겼는데 글쎄 병이 나서 그 집 닭들이 모두 죽어나갔소. 털이며 무늬까지 어찌 저리 똑같을꼬? 노파는 흠칫 놀라더니 닭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뭐라? 닭이 병들었다고? 만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소. 병이 퍼지는 걸 보고 얼마나 놀랐던지. 똑같이 생겼길래 같은 마을 닭이라면 혹시. 노파는 당황하여 닭을 번쩍 들어올려다 보았습니다. 닭은 멀쩡했지만 이미 노파의 눈에는 병든 닭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어쩌나. 내 안 파는 게 낫겠구먼. 그때 만식이 슬쩍 병든 닭을 꺼내들며 말을 건네는데 저기 그래서 하는 말인데. 차라리 내 닭과 바꿔 쓰는 것이 어떻소? 어르신이 짠해서 그러. 우리 돌아가신 엄니 같아서. 노파는 심각한 얼굴로 병든 닭과 자신의 닭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결국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좋소? 어차피 병이 들었다면 나중에 큰일이 날 테니 자네 말대로 바꾸세. 그리하여 만식은 멀쩡한 닭을 손에 넣고 노파는 병든 닭을 받아들었습니다. 만식은 씩 웃으며 저자를 빠져나와 닭을 안고 여유롭게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기 서라, 이놈! 내 놈이 그 유명한 사기꾼이라며? 만식은 잽싸게 골목으로 도망쳤습니다. 이런 딱 걸렸구먼. 그렇게 만식은 닭을 품에 안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조선 한양 저잣거리.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주막에선 술 취한 사내들이 목청껏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한가운데 희미한 등불 아래에서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한복자락을 펄럭이며 판돈을 걸고 패를 돌리는 남정네들. 그 곳 속에서 눈빛이 빛나는 이는 다름 아닌 만식이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또 6이라니. 대체 어찌 된 일이오? 허허. 운이란 게 있는 자에게는 쏠리고 없는 자는 달아나는 법이라 하지 않소? 만식이 너털 웃음을 지으며 패를 섞었습니다. 내놈, 이건 분명 속임수를 쓴 게 틀림없어. 아까부터 뭔가 구린 냄새가 난단 말이야. 구린 냄새라니. 그건 형씨 발냄새 아니오? 마침 술상을 들고 들어오던 주모가 깔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한양에서 만시가제를 모르는 자가 있어? 우리 만시가제가 저 하늘의 별도 딴다던데 그깟 패 하나 마음대로 못하겠소. 노름꾼들은 낯빛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지난달에도 만식이 자네 기방에서 한바탕 했다지 않는가? 기방이라면 그 연홍강 말이오? 맞네. 만식이가 기생들과 내기를 벌였는데 어찌된 일인지 기생들 손에 쥐어있던 금비녀며 옷가락지가 전부 저자 손으로 들어갔다 하오. 만식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그냥 재미삼아 한번 했던 것뿐이네. 뭐 내기란 게 딸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지. 그래. 거기서도 아주 사기쳐서 기생들 등쳐먹었다던데. 연홍각 주인장이 왈패들을 풀어 눈이 뒤집혀 자넬 찾고 있더군. 아유, 날 그렇게들 찾고 그래. 난 사내는 질색인데. 내 이놈! 실토를 해라? 사기를 친 게 맞지? 이보시오! 사기라니 나를 뭘로 보고? 그저 단지 사람의 마음을 읽고 수를 내다보고 기회를 잡았을 뿐이오. 패가 어떻게 나올지 내가 어떻게 아오? 좋다. 그렇다면 오늘 밤 내 운수가 어디까지인지 보자꾸나. 이번만은 물러서지 않을 것이야. 만식은 태연하게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후회할 텐데. 만식은 순식간에 사내들을 때려 눕히고 판에 깔린 돈을 챙겨 자리를 떴습니다. 노름꾼들이 일제히 그를 잡으려 했으나 이미 그는 어둠 속으로 자취를 감추고 없었습니다. 이렇게 만식은 한양 저잣거리에 끼도 많고 입도 잘 놀리고 주먹까지 잘 쓰는 유명 인사였습니다. 그날 밤 한양의 골목길은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도성의 기와지붕들 사이로 희미한 등불이 깜박였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움직이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만식이었습니다. 만식은 노름판에서 적당히 돈을 긁어내고 다시 주막으로 와 주모와 실없는 농을 주고받다 주막을 나섰습니다. 그의 걸음은 언제나처럼 담 밑을 따라 은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저 멀리서 한 사내가 담장을 훌쩍 뛰어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허허, 저것 보게. 보통 내기가 아니구먼. 만식은 호기심이 동해 사내를 멀찌감치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보따리를 메고 담장을 다시 넘어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만식은 능청스럽게 입꼬리를 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귀한 물건을 훔쳐 나왔음이 틀림없군. 요즘 도적이 판을 친다더만. 도적을 잡아 관하로 끌고 가 포상을 받을 수 있는 실력이 있는 만식이었지만 만식은 조용히 도둑의 뒤를 밟는 게 아니겠습니까? 도둑이 어느 집안으로 들어가자 만식은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만식이 문을 가볍게 두드리자 도둑은 깜짝 놀라 얼굴을 비추는데 이보시오. 리시오. 놀라서 뽕을 떨어지는 줄 알았네. 내 소개부터 할까? 나는 한양의 돌주먹 만식이라고 하오. 그나저나 자네 오늘 밤 꽤나 재미 좀 본 모양이오. 무슨 소리요, 그게? 왜 함부로 남의 집을 들어오시오? 허허, 너무 경계 말고 들어보시게. 나는 자네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다 보았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은데. 관하로 끌려가 장맞다 골로 가고 싶소? 사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체 뭘 원하오? 이런 일에는 나눔이 중요한 법이오. 자네가 한몫 챙겼으니 나도 조금 얻어야 하지 않겠소? 사내는 이를 악물었으나 이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그가 훔친 것은 만석군권 참사댁에서 나온 값진 폐물이었습니다. 반을 내놓으란 말이오? 허허, 몽땅 뺏기고 감옥에라도 가고 싶소? 사내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폐물 주머니를 내밀었습니다. 만식은 그것을 받아들고 슬쩍 무게를 가늠해 보았습니다. 마음 씀씀이가 크군? 대장부요. 이걸로 끝이오. 다시는 나를 찾지 않을 것이오. 나는 한번 얻은 것은 다시 가지 않는 법이오. 하지만 자네 다음에는 좀 더 조용히 다니시오. 이렇게 허술해서야 어디 큰일을 해먹겠소? 사내는 씁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식은 가볍게 갓을 눌러쓰고 유유히 집을 나섰습니다. 며칠 후 만식은 노름판에서 적당히 돈을 긁어내고 주모의 분냄새에 이끌려 농을 주고받으며 한껏 즐기다가 눈썹 같은 금음달을 보며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장진산의 집 담을 따라 걸을 때였습니다. 담 안에서 여인네와 남정네의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귀를 기울이니
목소리는 낮았으나 다급한 기색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일러준 대로만. 대화의 흐름은 정확히 들리지 않았으나 서둘러 말을 주고받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윽고 뒷담, 쪽문이 살며시 열리더니 한 남자가 조심스레 바깥을 살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니 초라한 행색이었습니다. 남자는 옷깃을 여미며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빠른 걸음으로 싸늘한 밤 공기를 가르며 사라졌습니다. 만식은 눈을 가늘게 뜨며 가만히 사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초라한 차림으로 이 야밤에 남의 집 여인네와 밀당을? 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이냐?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어느 부잣집 교수가 저리 초라한 사내와 깊이 얽힐 리 없고 더구나 한밤중에 뒷문으로 몰래 내보낼 이유라면 분명 숨겨야 할 사연이 있을 터였습니다. 이거 재밌어지는구먼. 만식은 능청스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곧바로 사내를 따라갈 수도 있었지만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런 남루한 사내에게서 뽑아낼 것은 그리 많지 않을 터. 어차피 그자에게는 무엇을 얻어가지기 벅차 보였습니다. 사내는 이미 떠났으니 이제 남은 건 안에 있는 여인뿐이지. 그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조용히 다가갔고 여인이 여전히 문가에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누구요? 그렇게 큰 소리칠 입장이 아닐 텐데요. 마님. 내가 다 봤구만요. 내 입이 깃털보다 가벼운데 뭘 좀 먹여놓으면 좀 무겁긴 하다만. 만식은 능청스럽게 웃으며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여인은 급히 금비녀를 뽑아 그의 손에 쥐어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내일 낮에 다시 오게. 만식은 비녀를 손끝으로 굴리며 피식 웃었습니다. 마님, 이거 하나로 입을 맞기엔 내여가 좀 긴 편이오만. 그러나 이내 단호한 얼굴로 낮게 속삭였습니다. 내일 오라 하지 않았소. 만식은 부인의 태도를 살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내일 다시 찾아뵙겠소. 그는 비녀를 소매에 슬쩍 감추고는 유유히 쪽문을 빠져나왔습니다. 다음 날 한산한 주막 구석진 자리에서 두 사내가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만식은 홀로 국밥을 먹으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장 진사댁 마님 말이야. 양반의 천석군 부자인 장 진사가 장가간 지 1년도 안 돼서 역병으로 세상을 떠났지 않나? 그렇지. 그리하여 청산과부가 되었고 수절하며 살고 있잖나. 지난 단오날에는 사또에게 연료상까지 받았다 하더군. 만식은 술잔을 기울이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빛이 간사하게 빛났습니다. 수절하고 연료상까지 받은 마님이? 그런 남루한 사내와 한밤중에 미래를 나누고 있었다? 이거 아주 큰 건이구만. 허허, 이거 쉽게 끝낼 일이 아니야. 배를 든든하게 채운 만식은 마님을 찾아갈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허허, 오늘은 기분이 좋구만. 우리 마님과의 약조를 지키러 가볼까나. 그는 여유롭게 장 진사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대문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는데 개 있느냐? 마님과 만나기로 약조가 있었느니라. 문을 열어라. 잠시 후 대문이 삐걱 열리며 행랑아범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오. 기다리고 계시오. 만식은 눈을 가늘게 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만식이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포졸들이 번개처럼 덮쳐 그를 포박했습니다. 네 이놈. 꼼짝 마라. 순식간에 팔이 뒤로 꺾이고 무릎이 땅에 닿았습니다. 이게 뭔 일입니까? 저는 마님의 부름을 받고 왔는데. 네 이놈.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고을 사또였습니다. 아니, 사또 나리께서 여기까지 어쩐 일로? 만식은 끝까지 능청을 떨었지만 사또의 표정은 냉랭했습니다. 이 차를 당장 관하로 끌고 가라.
포졸들이 힘을 주어 만식을 끌어내려고 하자 그는 필사적으로 발버둥치며 외쳤습니다. 잠깐, 잠깐! 나리, 무슨 오해가 있는 것이오? 나는 그저 그때 문 안에서 익숙한 얼굴이 걸어 나오는데 바로 어젯밤 그 남루한 차림의 사내였습니다. 낯이 있구먼. 저자는 마님과 있었던 그 간부? 무엄하다. 이분은 조정에서 보내신 암행어사이시다. 무엇이라? 암행어사? 만식의 얼굴이 굳어졌고 암행어사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와 만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대 행적을 조사한 바 수년간 온갖 술수로 남을 속이고 재물을 취한 것이 밝혀졌다. 허며 도적질을 해서 얻은 재물을 다시 갈취하고 아녀자를 우롱하는 등 자네가 행한 악행을 셀 수가 없다. 만식은 짧은 순간에 머리를 굴리며 지금 이대로 끌려가면 큰일이기에 그는 필사적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장난을 좀 친 것뿐이옵니다. 장난? 그 장난에 얼마나 많은 이들을 피눈물 흘려야 했는지 아는가? 이 자를 당장 옥으로 끌고 가거라. 곤장 20대를 놓고 옥에 가두도록 하라. 포졸들이 만식을 질질 끌고 나가자 그는 마지막까지도 넉살을 부리며 외치는데 에이, 조졌네 조졌어. 포졸날이 곤장 칠 때 좀 살살 치라고. 내가 다음에 술 한 잔 거하게 대접하리다. 남루한 차림의 암행어사는 만식이 재미 보려고 했던 마님의 친정오랍이었던 것입니다.